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앞으로 또 집회, 촛불 집회 이정미가 올라오면은 우리 뒤돌아서자. 괜찮은 것 같네요. 또 항의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뭐 개딸 운운하고 뭐 사과하라는 또 개지랄 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글쎄 우리 뒤돌아 앉는 것도 괜찮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돌아 앉아 버립시다. 예. 자, 해모로 한 대 치고 싶다고요. 자, 경재원님,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당연히 기각되는 게 맞죠. 근데 참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말하자면.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점수 매기는데 그 점수 매기는 거, 점수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조작을 했다고? 점수 준 사람이 점수를 깎았는데 그게 왜 조작이야? 아우, 진짜. 하여튼 뭐 깝깝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뭐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공무원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라. 진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우선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안보실장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오늘 사표를 냅니다. 윤석열이 미국 방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G7 정상회담도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태에서 정말 돌연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안보실장이 앞서서 의전비서관이니 외교비서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사표를 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표를 낸 최근에 이 세 사람들이 모두 외교 안보 라인이라는 겁니다. 외교 안보 라인은요, 잘 안 바꿔요. 바꾼다고 해도 한 명을 바꾸고 한 명이 바꾸면 이제 줄줄줄 이어서 이렇게 연쇄 이동은 있지만 라인 전체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안보실장,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싹 갈아졌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라인 전체가 통째로 물갈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뭔가 커다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 전체를 획 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안보실장 이 사람 하나 가지고 갈린 거 가지고 뭐 큰 문제 아니야, 뭐 후임자 있어,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이 사람 한 사람만 갈렸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라인 전체가 갈렸잖아. 그럼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죠. 예컨대 사회부장, 법조팀장, 검찰반장이 줄줄줄 날아갔다 생각해봐. 언론사에서. 큰 사건이에요.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라인 전체가 통째로 실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라인 전체가 통째로 실수하는 경우에는 대빵 1번만 책임을 져요. 아니면 2번이 책임지던가 아니면 실무 3번이 책임지던가 이렇게 책임을 지면 되는데 라인 전체가 1, 2, 3가 다 1, 2, 3가 다 날아간다? 이건 라인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윗분한테 찍혔거나 라인 전체, 근데 윗분한테 찍힌다고 해서 한두 명이 찍히지 라인 전체가 찍히나? 그런 경우 잘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라인 전체를 갈아야 될 경우에 이렇게 뜬금없이 획 바꾸는 게 아니라 인사 시기를 봐가지고 서서히 바꿔요. 1번만 제껴놓고 갈아치우고 난 다음에 2번, 3번은 인사 시기를 기다렸다 그때 가서 바꿔요. 라인 전체가 찍힌 경우에도. 근데 이거는 뭐다? 뭐지? 자, 누구한테 찍혀서, 김건희한테 찍혀서 쫓겨났다, 윤석열한테 찍혀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말도 전혀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인 전체가 통째로 들고 나간다는 건 뭘 말한다? 야, 누구 하나가
책임을 묻게 돼서 뭔가 실수를 해서 뭐 실수였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뭔가 찍혀서 책임을 지게 됐어. 그 사람이 나가니까 그럼 나도 나갈래? 아, 그럼 나도 나갈게.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현상입니다. 자, 찍혀서 라인 전체가 날아간다? 잘 없어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예, 라인 찍혀서 라인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에는 일단 1번을 갈아치우고 2번, 3번은 다음 인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싹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청와대 인사 개편을 맞춰가지고 또는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인사철이 와요. 인사철에 맞춰서 싹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라인 전체가 바뀌었다? 이거는 실수나 누군가에 의해서 찍혀서 날아갔다기보다 누구 한 명이 진짜 찍혀서 날아갔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이 그럼 나도 그만둘래? 그래? 그럼 나도 나가야지 뭐.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진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동의 그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거의 사람이 있는 데는 거의 비슷할걸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기 뭐 의전비서관이 이 김건희한테 찍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면은 의전비서관이 찍혀가지고 타이반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옆에서 보던 외교비서관 나도 나갈래. 밑에 부하가 2명이 나가니까 안보실장 그럼 나도 뭐 손발 맞는 사람도 없고 나도 나갈래.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명 나갔다 이렇게 줄줄이 나가는 상황 잘 없죠.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 찍혔다가 또 언제든지 또 복귀하기도 하고 딴 데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원래 그게 공무원이에요. 왜 어공, 늘공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 어공은 아니구나. 늘공 같은 경우는 항상 마찬가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 공무원 30년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 한직으로 갔다가 다시 살아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누구 한 사람 찍혀서 날아갔다고 해서 그렇게 애달파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좀 아쉽긴 하지만 안 됐다 야. 다음번에 좋은 게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뭐 원래 그 공무원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줄줄이 그만두는 사례는 탈출하는 상황인 겁니다. 탈출하는 상황. 아무리 봐도 이건 탈출하는 상황이다 라고 밖에 안 보여져요. 그런 상황이 진짜 보입니까? 정황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세종청사, 세종청사, 예. 그 세종로 청사가 있고요. 세종청사가 있어요. 세종로 청사는 저기 그 종로에 있는 그 경복궁 앞에 있는 그 청사를 말하고요. 그 세종청사는 저기 이제 세종시에 있는 청사인데 세종시에 있는 이쪽에 그 근무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인데요. 중간관리자입니다. 중간관리자인 공무원이 최근 분위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요새 공무원들은 어떠냐? 뭐 좋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 같은 때 이제 영혼 없으면은 살아남기 좋겠다. 야, 너 영혼 없으니까 너 좋지? 이랬더니 이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빈정빈정 놀리면은 지도 이렇게 정말 그 잘 받아치던 친구인데 요즘 하는 얘기가 사실 요즘 좀 그래. 좀 그래. 그러더라고요. 왜? 뭐가? 이랬더니 뭐 꼭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대요. 그 경력직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좀 자신의 전문성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이 뭔가 하고 갖춰주고 있고 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찍어서 내려온단 말이냐? 자세히 대답을 안 해. 찍어서 내려온단 말이냐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야, 뭐 보니까 요새 보니까 뭐 갑자기 그만둔다는 사람 많더라. 청와대 옛날 같은 청와대 중에 대통령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힘 있는 부서 갔다는 애들이 자꾸 빠져나오려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 그랬더니 하는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실 좀 주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저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 가고 대통령 옆에 가고 옛날 공무원들은 정말 그게 꿈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죠? 꿈이야. 정말 자기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받은 확보한 그 공무원들이 신나고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주저한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다. 주저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뭐 주저리 그러니까 막 답을 합니다. 답을 하면데 이 부분이 저한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분명히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다. 뭐 어느 정권이든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나름 전문가로서 이런 조언을 참모 조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한다. 그런데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고 그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까지 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고민스럽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요즘 같을 때 정권 바뀐 뒤에 실무 공무원들이 줄줄이 붙잡혀 가지 않냐. 공무원들이 시키니까 했지. 그런데 물론 걔네들 못된 내가 볼 때 자기 볼 때 좀 별로 아니긴 해. 갈만한 놈들이었대. 그런데 실무 공무원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그것도 자기들은 감사에 걸려가지고 징계 먹고 뭐 이런 거를 생각했고 했대요. 그러니까 징계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나중에 뭐 사면도 되고 회복도 되는데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응? 장관 지시로 대통령 그 관심 사안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 했다고 구속되는 일, 그 산자부 원전 담당자들 그렇게 됐잖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대. 이번에 같은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과장 감옥 들어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이게 왜? 그러면 이번에 잡혀갔는데 다음번에 안 잡혀가겠냐 이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 조금 일 좀 했다는 사람들 다 좌천시키는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지 않냐. 그러면 다음번에 들어설 민주당 정권 가만히 있겠냐.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을 봐라. 쇼킹하지 않냐, 솔직히. 아니, 뭐 오늘 그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뭐. 뭐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지하철 너무 복잡하면은 그냥 통과한다고. 너무 혼잡스러우면 지하철 안 서고 통과. 이런 거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했다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징계받거나 감사에 찍혀가지고 한직을 전전하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하고 싶겠냐, 니 같으면. 그걸 줄줄이 보고 있는데 좀 주저하지 않겠냐.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특히 외교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이렇게 좀 얼마 전까지 외국에 나갔다가 이번에 최근에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그 정무직 공무원들, 장 차관이라는 이런 사람들 열심히 보좌를 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대신 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정 안 되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라고 하고 싶대요.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대. 그러면서 요즘에 위안부, 아니, 강제 동원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한데요. 이거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책에 관여했다가 두고두고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엄청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아니다 말하고 싶어 한대. 말하는 경우 사람도 있을 거래. 그런데 안 받아들일 건 뻔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책임을 실무 공무원이 질 수가 있다. 아니, 떠날 수 있으면 잠시 떠나 있고 싶지 않겠냐. 자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 그 외교안보 연구원이나 이런데 보내주면 가고 싶다. 솔직히 저기 한데 저기 저 어디야? 어디 저 남미나 이런데 멀찍이 떨어진 공간에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도망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거야. 이게 외교부만 그러냐? 아니야. 경찰도 그래요. 경찰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경찰 조직에서도 지금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경찰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예? 자, 경찰이 참 위상을 나름 열심히, 예? 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경찰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데 또 이 검사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다. 고민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시민들의 시선이 싸해진 걸 느낀대. 싸해지는 걸 느낀대요. 자기들도 나가보면 안 돼. 느낀대.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야. 시민들이 경찰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싸하게 대하고 약간 거리감을 둔다는 거야.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무슨 정치적 사건 하나 맡게 될까봐 자기들은 전전긍긍한다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된다? 예, 몸팡 뒤집어 쓴다. 나중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 같은 경우는요,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윗선이 지시를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안 통하는 부대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기사 썼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데 안 통한단 말이야. 시켜서 했다는 거 말이 안 통해.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했다가 두고두고 자기 인생 경력에 오점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고 싶다. 잠시 어디 나갔다 올 수 있으면 나갔다 오고 싶다. 어딜 나가는데? 잠시 진짜 공무원 한 3, 4년 안 하고 장사하다가 나중에 다시 좋을 때 좋아지면 내 다시 복귀하고 그러고 싶대. 그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대. 한 3, 4년 휴직을 하고 싶다 이 얘기죠. 공무원들이 다 떠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일선에도 이런 거야. 그러니 상층부에 있는 공무원들, 주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사표 사태가 생겼다는 거 공무원들 안에서 균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기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봐도 아닌 것 같대.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정책 자체에 반대가 많은 정책이 있고 반대가 많지만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이 있고 반대도 많고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정책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저거 나보고 하라면 나 안 할란다. 난 안 하고 싶어. 라는 정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겠지. 조직 안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니까. 즉 윤석열 옆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군데 공무원의 예를 들었어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경찰 공무원 한 사람.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선을 넘는 지시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되고 선을 넘는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해야 될까 겁나는 경우가 많다.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인데 전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고 그 담당 공무원들이 줄줄이 날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한 정말 무리한 정책을 맡아서 했다가 실컷 일하고 감옥 소리 할까 봐 겁난다. 뭐 이런 거죠. 이해가 가요. 생각 같아서는 야 그만두고 나와! 윤석열 앞에 있어서 뭐해! 나와! 그러고 싶은데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참 많이 복잡합디다. 자, 사문난정님 이미 예상된 일이다. 이태원 때부터 그러셨고요. 크림수왕님 그게 맞죠? 라고 하셨고요.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다라고 하셨고 최송란님 미리 탈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경찰이 사기꾼님 무대포도 아니고 무능구수 멍청이 학력 위조 그 정도니 뭐 구수했다 생각해 봅시다. 뽑은 국민이 미쳤음 이렇게. 쿨피님 예상 아무리 해도 겪는 현실이 더 암혹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폰식님이죠. 폰식님 예, 눈치 봐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셨고요. 이나영님 진짜 살면서 112가 출동 안 했다는 말을 12구 때 그렇습니다. 크리스 씨님 10% 지지율이 나왔나 보다. 아유 진짜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가 됐네요. 자,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예, 제안하실 일 있으면 이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창을,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창은 열어놓는데 댓글창은 좀 닫아놨어요. 그때 공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제가 댓글창 대수들 좀 최대한 빨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렇게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여기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혹 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일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